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이천 교수의 글인데요. 이 이천 교수는 전 국정원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전 교수를 역임 바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하고도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고요. 또 모임에서 만난 바도 있는데 정말 이희천 교수는 진짜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교수인데요.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쓰나미가 덮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좌파 독재로 가는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도 종북 세력에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탄핵을 당한다면 곧바로 좌파 독재 체제로서의 헌법을 개정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즉 반동분자를 숙청하고 광풍,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의 조치가 정광석화처럼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13대부터 국회의원들의 입법 칼럼을 써왔는데요. 과거에 그 민주당의 진짜 진보 세력이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진짜 실력도 있고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상을. 그러나 이 종북 좌파 세력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아닙니다. 종북 세력이 민주당으로 진입해 이제는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세 가운데 좌파 정당들의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조기 퇴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 폭풍과 비교할 수 없는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여론으로 탄핵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과 좌파 세력은 총공세를 가하고 있고, 급기야는 계엄을 선포한 지 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언론과 군중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폭민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합니까? 법치주의 파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중에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혈안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사변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비상계엄을 발동하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평화로운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의 전복 위기, 내전적 상황이고, 좀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준전시 상태로 진화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천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권자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이 무슨 뜻입니까? 내란이란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란이란 정권을 갖지 않은 반집권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집권 세력을 향해 일으키는 무력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재명이가 내란을 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자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언어 도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서 거듭 종북 반국가 세력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내부 총질이 횡행하는 자멸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의 세력으로 전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운영 우파 진영 내 분열과 갈등을 줄이자는 뜻이 아닐까요? 대다수 우파 국민은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 위기의 직면에 오늘 서울대 트루스 포럼 등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우파 국민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한다면 우파 국민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합시다. 그런 후 당과 우파 단체들이 연합하여 3,500여 개의 읍면동까지 대세 국민 운동을 전개합시다. 이로써 대한민국 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범국민 교육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종북 세력의 위험을 영구히 소멸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종북 세력의 실체를 외명하고 이런 세력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천 교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논평을 해드렸는데요. 이 이천 교수는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은 말이죠. 무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국회의원 입법칼럼을 써오면서 대한민국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난 21대, 22대는 21대 한 50여 명, 22대 50에서 60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명을 받고 자기 당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어쩌면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 정치 상황으로서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 이후에 그 전에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져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했는데 현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정보,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되겠다.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최고 통수권자가 아무리 법에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것입니다. 추락합니다.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특히 기독교 교인들은 교회도 갈 수가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5년입니다. 남은 임기 2년 2개월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은 내일 모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있을 텐데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로 새로운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배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 탄핵 당해도 좋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나는데 당연히 인용이 되면 옷을 벗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판단해보면 절대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당할 것입니다. 각하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원대복귀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4대 개혁인 교육, 의료, 또 노동, 또 연금개혁, 이런 4대 개혁을 완수해 나간다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2027년도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누군가가 그분이 승계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G2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